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 한 중국 학자가 한국 배터리를 조롱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72시간도 못 버틸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출신 연구원 한 명이 직접 한국을 다녀온 뒤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한 거죠. 유럽 전기차의 80%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중국 학자가 마지막에 보인 반응이 더욱 놀라웠거든요. 과연 무엇이 오만했던 그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마르티네즈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지금은 브뤼셀에서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날 회의실에서 고개를 끄덕인 순간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본관은 언제나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기둥들이 마치 고대 그리스 신전 같은 권위를 뿜어내죠. 2025년 8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너지 안보 포럼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각국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저 역시 스페인 정부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고요. 오늘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는 왕웨일인 베이징 에너지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존 밀러, 워싱턴의 유명한 로비스트죠. 자, 그럼 왕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왕웨일인이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중국 엘리트 학자 같았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배터리 시장의 판도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CATL이 세계 1위, BYD가 2위입니다. 반면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은 어떤가요? 중국 시장에서 이미 몰락했죠.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도 없습니다. 청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는 3년 내 완전히 퇴출될 겁니다. 이미 중국 기업들이 헝가리,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옆자리 독일 의원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왕웨일인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문제입니다. 북한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만든 배터리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때 존 밀러가 끼어들었습니다. 왕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워싱턴에서도 한국 기업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미래는 테슬라와 중국 기업들의 몫이죠. 밀러의 말투는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무임승차만 해왔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니까 그 그늘에서 장사나 하는 거죠. 진짜 기술력이 있다면 왜 중국한테 밀리겠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 말에 설득당하고 있었어요. 맞네. 한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제 머릿속에 한국에 대한 편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곳, 항상 분단의 위험에 시달리는 곳, 그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나 하는 작은 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웨일인이 마이크에 입을 바짝 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때리고 있어요. LG는 끝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72시간도 못 버틸 겁니다. 전쟁이 나면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도 왕웨일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72시간도 못 버틸 나라라. 소피아 마르티네즈 연구원님이시죠?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최민석입니다. 한국국방대학원에서 경제안보를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왕웨일인의 말이에요. 최민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의미심장했어요. 그분 말씀이 틀렸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왕웨일인의 발표가 꽤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틀렸다기보다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무슨 뜻이시죠? 최민석이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아 있었어요. 마르티네즈 연구원님, 한국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갈 일이 없었어서. 그럼 한국에 대해 뭘 아시나요?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분단국가고 북한과 대치 중이고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다인가요? 최민석의 질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다였어요. 마르티네즈 연구원님이 오늘 왕의린 말에 고개를 끄덕이신 걸 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최민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행기 표였어요. 이게 뭐죠? 인천공항행 항공권입니다. 내일 오후 출발이에요. 갑자기 왜 이걸? 당신 눈으로 직접 보세요. 한국이 정말 72시간도 못 버틸 나라인지 말이에요. 저는 그 항공권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일정이 있고 3박 4일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모든 걸 안내해 드릴게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최민석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걸 판단하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편견 없이 봐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항공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묘하게 따뜻했어요. 비용은 어떻게? 걱정 마세요. 한국 정부 초청입니다. 숙박비, 교통비 모두 제공됩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저 보시고, 듣고, 느끼시면 돼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을까요? 정말 한국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지금뿐이니까요. 최민석이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바로 그때 최민석이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면 당신의 눈으로 진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를.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최민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브뤼셀에서 인천까지는 11시간 비행이었습니다. 기내에서 내내 생각했죠. 정말 이게 맞나? 위험한 나라에 괜히 가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어요. 기장이 착륙 안내 방송을 했을 때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첫 번째로 느낀 건 깔끔함이었어요.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안내판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공항과는 확실히 달랐죠. 여기서 택시 타시면 됩니다.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아, 멀리서 오셨네요. 어디까지 가세요? 강남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택시가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서 있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놀라실 거예요. 서울이 생각보다 발달했거든요. 기사분 말이 맞았습니다. 시내에 들어서자 제 눈을 의심했어요. 한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강변에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브뤼셀이나 마드리드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저기가 강남이에요. 기사분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테헤란로에 들어서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간판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죠. 브뤼셀에서도 전기차 인프라 확충이 화두인데 여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충전소가 정말 많네요. 요즘 전기차 많이 타거든요.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서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녁에 산책을 나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서 길을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젊은 여학생들이 편의점에서 나와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나라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왕웨이린이 말했던 72시간도 못 버틸 나라와는 너무 달랐어요. 오히려 스페인 마드리드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사면서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밤에 여기 안전한가요? 네. 아주 안전해요. 새벽에도 별로 무섭지 않아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무리의 중년 남성들이 양복을 입고 회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취하지 않은 채로 질서정연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전쟁의 위협을 받고 살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진짜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최민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제 밤 잘 쉬셨나요? 네.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주시려고요? 바로 그때 최민석이 말한 것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충북 오창에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가볼 겁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왕웨이린이 얼마나 틀렸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유럽 전기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민석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서울에서 충북 오창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뭔가 대단한 걸 볼 수 있을까? 곧 도착합니다. 최민석이 말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범한 산업단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 앞에 서자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이게 다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인가요? 네. 여기서 유럽으로 가는 배터리들이 만들어집니다. 공장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아 썼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이 김 과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공장 견학 안내를 맡은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유럽에서 오셨다니 더욱 반갑네요. 사실 여기서 만든 배터리가 유럽으로 많이 가거든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깨끗한 복도를 지나 생산 라인에 도착했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거대한 로봇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배터리 셀을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개나 만드시나요? 이 라인에서만 하루에 수만 개씩 나갑니다. 전체 공장으로 치면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저기 보시면 폭스바겐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정말로 독일 폭스바겐 마크가 찍힌 배터리 팩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스텔란티스 로고도 보였어요. 이게 다 유럽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폭스바겐 아이디사 아우디 이트론, 푸조 전기차들이 모두 우리 배터리를 쓰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왕웨이린이 말했던 한국 배터리는 유럽에서 퇴출된다는 말과 정반대였거든요. 품질 검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보세요. 김 과장이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배터리 셀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모든 배터리가 이런 검사를 거쳐요. 온도, 습도, 충격, 모든 조건에서 테스트합니다. 중국 업체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김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안정성이에요. 중국 배터리는 가격은 싸지만 품질 편차가 커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배터리가 똑같은 성능을 보장합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왔어요. 과장님, 독일에서 또 주문 들어왔습니다. 얼마나요? 이번 달 예정량의 20% 추가요. 김 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세요. 유럽 업체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죠. 다음으로 간 곳은 출하 구역이었어요. 거대한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배터리 팩들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트럭들은 어디로 가나요? 평택항으로 갑니다. 거기서 배로 유럽으로 실어 나르죠. 혹시 북한 때문에 문제되지 않나요? 김 과장이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업체들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를 더 찾고 있죠. 왜죠? 품질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도 좋은 제품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공장을 나오면서 최민석이 물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정말 놀랐어요. 왕회일인 말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한 공장만 봤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최민석 박사님, 정말 중국이 못 따라올 정도인가요? 바로 그때 최민석이 보여준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를 보여주더군요. 베이징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회린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국을 더욱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방금 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보세요. 챕터 5 악역의 재등장. 저는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오창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최민석이 보여준 뉴스 영상 때문이었어요. 왕혜린이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속 왕혜린은 더욱 당당해 보였어요. 기자들이 가득 찬 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2위라고 하지만 이는 허상입니다. 저는 방금 전 본 오창 공장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수많은 로봇들이 움직이던 장면. 유럽으로 나가는 배터리들. 실제로는 우리 CATL이 품질에서도 기술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가격으로만 경쟁하고 있을 뿐이죠. 거짓말하고 있네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저렇게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할까요? 최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진짜로 믿고 있을 거예요. 중국 내수 시장만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화면에서 왕의린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곧 밀려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헝가리와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의 유럽 점유율은 어떻게 보시나요? 3년 내로 5%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불안정하니까요. 또 그 소리였습니다. 72시간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북한과의 분단 상황.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성. 이런 곳에서 만든 제품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회견장의 기자들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5세대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3세대 수준이에요. 최민석이 휴대폰을 껐습니다. 더 보시겠어요? 아니요. 충분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본 현실과 너무 달랐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전문가가 맞나요? 베이징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죠.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로 돌아왔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왕의린의 발언을 인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의 한 경제지에서 한국 배터리의 위기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최민석이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거짓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저요? 당신은 직접 봤잖아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 혼자 뭘 할 수 있을까요? 왕혜린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때 최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최민석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오후에 특별한 분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누구요? 한국에 진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청년 연구원이랑 탈북자 분도 계셔요. 탈북자요? 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 갑자기 탈북자를 만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배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로 그때 최민석이 말한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과학자였어요. 배터리 연구를 하다가 한국으로 온 분이죠. 그분 말을 들으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자유가 어떻게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에 들어서자 한 청년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배터리 연구하고 있어요. 소피아예요. 스페인에서 왔습니다. 박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와, 스페인이요?
거기도 전기차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연구예요. 같은 크기로 더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연구실 안은 각종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현미경, 측정기, 컴퓨터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실제로 상용화되나요? 박지훈이 활짝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만든 기술이 벌써 독일차에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포르쉐 타이칸에 제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박지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게 독일 최고급 스포츠카에 들어간다니. 기분이 어떠세요? 자랑스럽죠.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니까요. 그때 연구실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지훈아, 손님이 오셨구나. 아, 김선영 선생님이에요. 북한에서 오신 분이세요. 김선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피아라고 합니다. 김선영의 말투에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 났어요.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선생님도 배터리 연구를 하세요? 예전에 북한에서 했었어요. 지금은 여기서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배터리 연구를 했나요? 김선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했긴 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장비도 부족하고 자료도 구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연구할 수 없었어요. 박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여기 와서 놀라신 게 인터넷으로 논문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논문을요? 김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에서는 외국 논문을 보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만. 그럼 어떻게 연구를 하셨어요? 10년 전 자료로 연구했죠. 그나마도 검열을 받고. 김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지훈이 대신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북한에서는 실패해도 보고하기 어렵대요. 실패가 곧 처벌로 이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김선영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어떤가요? 완전히 달라요. 실패해도 그걸 통해 배우라고 격려해 주시고. 김선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연구세요? 친환경 배터리요. 북한 땅이 너무 오염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떠나신 거예요. 김선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어요. 제 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해서.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딸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고 있거든요. 박지훈이 다시 말했어요. 선생님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화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정말요? 김선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힘이 뭔지 말이에요. 선생님, 혹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적 없나요? 김선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기가 제 진짜 고향이에요. 왜요? 바로 그때 김선영이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자유가 배터리보다 소중하거든요. 하지만 그 자유를 지키는 것도 기술이에요. 박지훈 같은 친구들이 만드는 배터리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그 힘으로 자유를 지킬 수 있어요. 기술과 자유는 하나예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의를 보내고 다시 브뤼셀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같은 유럽의회 본관이지만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창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박지훈, 김선영과의 인터뷰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특별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저를 호명했습니다. 2주 전에는 청중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연단에 서게 되었어요. 마르티네즈 연구원님, 한국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에는 2주 전과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왕혜린도 맨 앞자리에 있었고 존 밀러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한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중국에 밀릴 거라고. 왕혜린이 팔짱을 끼고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첫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창 공장의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이곳은 충북 오창에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공장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폭스바겐, 아우디, 푸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생산량만 수만 개입니다. 다음 사진은 유럽 자동차 회사 로고가 찍힌 배터리들이었어요. 이것들이 모두 유럽으로 수출됩니다. 왕웨이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그 사진들이 정말 최근에 찍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난주에 직접 찍었어요. 그때 독일 의원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폭스바겐 담당자도 계신가요? 네. 화상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화면에 독일 폭스바겐 조달 담당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러입니다. 윌러 씨, LG 배터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윌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LG 없이는 우리 전기차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품질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배터리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가격은 중국이 쌀 수 있지만 품질 일관성은 LG가 최고입니다. 특히 안전성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왕웨이린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윌러가 웃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한국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계약 이행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영상을 틀었어요. 박지훈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이 포르쉐에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화면 속 박지훈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영과의 인터뷰였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 자유가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한국은 72시간도 못 버틸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파트너예요. 존 밀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개인적인 견해 아닌가요? 그렇다면 숫자로 보시죠. 미리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점유율이 35%입니다. 중국은 28%예요. 왕웨이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일시적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일시적인가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유럽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한국 배터리 의존도 그래프였습니다. 폭스바겐 80%, 스텔란티스 60%, 볼보 70%. 청중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이분들이 모두 틀렸단 말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웨이린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프랑스 의원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어요. 바로 그때 제가 한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무임승차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엔진이에요. 그들의 기술과 열정이 없다면 우리의 녹색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뤼셀 발표가 끝나고 며칠 뒤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K 배터리 엑스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명예 초청 연구원으로 초대받았거든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부스가 거대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피아 선생님,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박지훈이었어요. 지훈 씨, 여기서 뭐해요? 청년 대표로 발표하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요? 브뤼셀에서 저희 이야기를 해주셨다면서요. 그 영상이 유럽에서 화제가 됐대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도 오시나요? 네. 탈북민 연구자 대표로 오세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전시장으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세요? 유럽 의원들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오셨대요. 정말 놀라웠어요. 브뤼셀 발표 이후 이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소피아, 최민석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어요. 진실의 힘이죠. 무대에서 개막식이 시작됐어요. 한국산업부 장관이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유럽에서 오신 귀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 의원이 나섰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브뤼셀에서 들은 발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이탈리아 의원은 더 나아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 배터리 협력 협정을 맺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제 박지훈 연구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지훈이 무대에 올랐어요. 떨리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젊은 연구자입니다. 제가 만든 기술이 세계 최고급 자동차에 들어간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로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김선영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여기서 이루고 있어요. 자유롭게 연구하고 세계와 소통하고. 김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화학자가 되고 싶다고 해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꿈을 키울 수 있어서 행복해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무대에 올랐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숫자나 통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게 뭔가요? 누군가 물어봤어요. 사람입니다. 박지훈 같은 열정적인 청년, 김선영 같은 용기 있는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힘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진짜 혁신이 일어납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최민석이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감사해요. 진실을 보게 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물론이죠.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어요. 왕외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아직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진실은 이미 드러났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에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편견 없이 세상을 보겠다고.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만 믿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아올 거라고. 그때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고 말이에요.